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올라갔다.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김광 소장님, 네. 지금 뭐 27일 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있고 28일 0시가 되면은 이제 사면이 단행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인물들 다 사면 될 것으로 보십니까? 어떻게 될까요? 마지막까지 확정하기는 힘들겠죠? 근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 사면을 거부하고 있잖아요. 네. 네. 거부하고 있는 사람을 왜 사면을 해야 되는지, 그러니까 사면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사회가 공감대가 형성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면이라 하면 사실상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하지만 통합이나 화합의 목적으로 주로 이제 다루거든요. 그런데 지금 뭐 이거를 사면을 당행해서 화합이 될까, 뭐 통합이 될까,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그걸 해준다는 거는 그 목적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. 또 한 가지가 이제 보통 이렇게 사면할 때는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자기가 죄를 졌고 뭔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전제가 되고 국민들이 그 사면에 대해서 공감을 할 텐데 네.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. 이거는 김경수 전 지사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이 두 분을 왜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? 그리고 사면을 한다고 해서 통합의 어떤 효과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권한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, 입법부의 법 이거 다 무너뜨리면서 대통령이 이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통합이고 화합인데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데 왜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네. 네, 이 사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밝혀주셨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정이 된 대로 진행이 된다면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복권 없이 됩니다. 그러면 2028년까지 선거 못 나오잖아요, 변호사님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는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.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일반적으로는 사면과 복권이 세트로 가는 네네. 것이 일반적입니다. 사실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안 해주는 거는 기존에 이런 예가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. 그만큼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내년 5월이면 이미 형기 만료로 출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복권 없는 사면만 된다라고 하면 한 5개월 정도의 그냥 형을 면제해주는, 그러니까 사실상 가석방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당장 28년도까지는 선거에 나갈 수 없으므로 정치인에게는 크게 의미 있는 또 사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. 네.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계속해서 이 사면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해왔습니다.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본인이 들러리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건데요. 사실 두 분을 어떻게 어떤 한 잣대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이라는 형이 남은 상태이고 김경수 전 지사는 5개월 정도가 형이 남은 상태이거든요. 근데 그 두 분을 같은 선상에서 국민 통합이란 이유로 같이 사면을 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사면을 하면서 복권을 굳이 하지 않는 것, 그거 자체도 사실 정치인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권 없이 사면이 일단 되더라도 일단 친문으로서는 친문의 구심점이 네. 돌아온다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돌아와서 선거에는 나갈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낸다든지 또는 이제 뭐 모임을 한다든지 네.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함으로써 또 친문의 어떤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까지도 지금은 기대되고 있기는 합니다. 지금 보면은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소개로 이재명 지사를 만난 적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자는 얘기가 있어서 만난 적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을 준비 중인 이재명 지사를 윤건영 의원, 그러니까 친문 핵심 의원이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친문 지지자들,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. 배신자 아니냐,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분당설 뭐 언급까지 제기되는 친문과 친명계 간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데 소장님, 저는 궁금한 게 김경수 지사가 나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에서도 뭐 구심점 역할을 할 수는 있다.
그런데 지금 공직선거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당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캐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당내 헤게모니는 지금까지 이재명계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? 이재명계가 과연 그 본인들이 가진 권력을 김경수 지사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?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복권 없는 사면을 지금 시행하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이건 정치 도의상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복권을 안 해주면 선거에는 못 나가지만 당직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은 예컨대 뭐 이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당내의 어떤 갈등, 분열을 조정하기 위해서 복권 없는 사면을 해준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국민들이나 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뭉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단계에서 김경수 지사가 뭐 사면이 된다고 해서 이재명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하고 힘을 모으는 그렇게 해서 검찰의 어떤 전방위적인 수사, 감사원의 어떤 조사 뭐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. 네,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뭐 사면 대상에 뭐 오른 건 맞지만 진짜 확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. 민주당 내에서는 비이재명계 이 의원들이 새로운 이 단체들을 만들어서 뭔가 조직화 세를 과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문심 끌어안는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과 이 사면으로 인한 야권 내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.